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예상하지 못했고요. 네. 저희들은 지난번 국감에서도 빨리 소환해서 조사를 해라 라고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야기는 저희들은 소환을 시도를 안 하고 있거나 소환을 아주 소극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보도를 나온 거 봤더니 이제 체포영장 기각된 적이 있나 봐요. 네네네. 예, 그거는 이제 소환을 했는데 소환을 불응했고 체포영장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나 본데 사실 저희들은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지금 뭐 보수 언론 이런 쪽에서는 어떤 점을 부각을 시키고 있냐면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기각당하니까 바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제 체포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바로 구속영장 청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두 영장이 요건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속영장도 사실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한 어떤 정황들 이런 것들을 확보했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쉽게 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 이제 그 요건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체포영장은 소환 조사가 필요한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바로 그 사유 때문에 이제 신청을 하는 거, 청구를 하는 거고. 네네네. 구속영장은 여기보다 이제 더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얽혀 있다. 그래서 범죄 소명이라든지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증거인멸의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수처가 확인했다면. 예. 구속영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아마 이러면 오늘 그 뭐 늦게 이제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의원님?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뭐 체포영장 기각 사유나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들 정도로 굉장히 밀봉해서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다 말 거다 이렇게 확언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그래요? 아니. 네. TF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TF가 구성돼 있다 하더라도 뭐 저희들이 수사를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만에 하나라도 오늘 영장 발부가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되면 네. 손준성 검사 소환 조사는 둘째치고 네. 김웅 의원 소환 조사도 사실상 많이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갖고 있는 증거가 어떤 건지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딱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김웅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녹취록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물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뭐 소환이라든지 또 소환에 필요한 체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좀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건 또 별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웅 의원이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공수처가 또 바로 영장을 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실제로 지금 그 수사가 개시된 지가 좀 됐고 특히 이제 중앙지검에서 공수처로 이첩한 지도 꽤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관련자들을 한 명도 제대로 소환하지 못했다. 소환해서 수사를 못했다. 네. 이러면 굉장히 수사기관으로서는 굉장히 치명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소환, 또 소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 이런 것들을 취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결국 이제 수사가 이제 가속도가 붙느냐 안 붙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영장 발부 여부 이렇게 그냥 정리하면 되겠네요. 중간 정리를 하자면. 영장이 발부되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사자들 중에 이제 손준성과 김웅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장이 만약에 발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이나 이런 부분은 또 다르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좀 해석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김웅 의원의 경우에는 통화 녹취록이 지금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더라도 어떤 전달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소명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에 따라서 법원의 어떤 영장 부분도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녹취록 보면은 김 의원이 처음에 해명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이제 상세한 지시를 하는
대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이 의혹이 네. 처음 제기됐을 때 네네. 김웅 의원 스스로 본인 입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전달한 게 이게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네. 특히 녹취록상에 보면은 단순히 전달한 게 아니라 검찰 쪽과 충분히 소통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고발을 해라라고 구체적인 가이드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애초에 이제 본인의 관여 정도라고 얘기했던 단순 전달, 내용도 검토 안 했다.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아, 그 단계는 넘어섰다. 통화, 그러니까 예, 녹취 예.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네네네. 그러면 그 거꾸로 예를 들어서 그럼 고발장 작성 과정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상당 부분이 파악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고발장 자체도 뭐 확보돼 있고 고발장과 같이 보낸 자료들도 확보가 돼 있고 그것이 뭐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김웅 의원의 녹취록에 보면은 뭐 페이스북 캡처 사진이나 이런 걸 쭉 해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대목이 나와요. 예. 그걸 봐서는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뭐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에서 이루어졌겠죠. 그런 거에 대한 1차적인 확인들은 거의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고발장 작성 경위,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지시자가 누구냐의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파악이 됐다고 보십니까? 사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고발장 자체의 내용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고발장이 처리했던 과정들, 예. 그 다음에 특히 김웅 의원의 녹취록에 나오는 그 부분들도 있고요. 특히 녹취록에 보면 뭐라고 얘기되냐면 첫 번째 통화에서는 남부지검에다가 넣으라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뭐 남부지검에 하래요. 다른 데는 위험하대요. 이러면서 누가 들은 얘기를 전하죠. 네, 맞아요. 예. 그러고 나서 고발장이 전달되고 나서의 통화에서는 고발장이 이제 대검 귀중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대검 관련된 얘기를 이제 쫙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검에다 접수만 하면 김웅 의원이건 김웅 의원과 공모했던 사람들이건 안전하게 그게 처리가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검에서 사건의 접수, 배당, 수사, 기소까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까?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검찰총장한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가리키는 사람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의 상식적 판단 말고 사법적 판단에서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수준이냐라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사실 증거로 이제 뒷받침돼야 되는데 네.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움직이는 것이 총장의 지시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남관 당시 차장도 그런 진술을 했어요. 이번에 국정감사 때 나와서 수정관실이란 건 총장의 지시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윤석열 전 총장 당시 차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한 거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직접적인 뭐 물증 같은 것들은 좀 있으면 더 좋긴 좋겠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뭐 그 관련성을 완전히 전면 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증거들이 전 더 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둘째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누군가가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 전달을 만약에 지시를 했다면 일단 그 중간 다리는 손준성 검사의 어떤 진술이 되는데 지금 소환 조사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영장을 청구했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신병이 확보가 된다고 해서 바로 진술로 이어지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다 진술로는 부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부인하는 진술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지위나 역할, 그다음에 그 당시 정황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지시자를 찾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검사가 한두 명 관여돼 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로 넘겼을 때 검사 3명을 찍어서 넘겼다는 거잖아요. 네. 검사 3명이 같이 움직이려면 그 뭐
지시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 3명에 대한.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건 좀 별건으로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국정감사 과정에서 좀 질의응답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얼마 네. 전에 그 한동훈 검사장 그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포렌식을 위해서 뭐 이스라엘에 뭐 이걸 보낸다 만데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진행 상황이 있었는지 혹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체크된 게 있나요? 질의는 있었습니다. 질의는 있었는데 예. 구체적인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이폰 그 기종을 풀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냐 그러면 이런 질문도 했는데 기술력은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잠깐만요. 했어요. 그 기술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있다는 겁니까?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아직까지 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근데 뭐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고는 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이런 겁니까? 네. 뭐 진행상이 좀 궁금해서 좀 이제 질문을 드렸던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관건은 오늘 뭐 이르면 오늘 그러니까 안으로 이제 그 결정이 날 구속영장 발부 여부 이게 결국 하나 이제 분수령을 이룰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준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